자,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곡에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뒤쪽으로 깊숙이 많이 놓잖아요. 이 깊숙한 곳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친감이 되게 강해요. 여기다 놓으면. 그러니까 그 합곡의 부위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논문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자,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했죠. 예, 듣기가 없으면 침 놓는 게 아니다. 듣기가 있을 때까지 침 놓는 게 중요하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게 듣기라는 게 이렇게 뻐근하거나 쩌릿한 느낌이 듣기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거예요. 자, 고전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TCM을 배우면서 고전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시예요. 이게 무슨 시냐면 저자가 학생들이 하도 못 외우고 중요한 걸 까먹으니까 이게 노래로 만들어서 침 놓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노래로 만들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시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침 놓고 나서 제대로 침이 들어간 느낌이 이게 낚시할 때 찌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살짝 탁 미세하게 탁 움직이는 그런 느낌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이 제대로 들어간 이게 결국 이 질문이 침이 제대로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기가 왔는지 그분이 왔는지 그분이 왔는지를 느끼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이 왔는지 느끼는 방법이 있나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런가요? 아니면 목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그런가? 아니면 막 천장을 막 거미처럼 기어다니면 그분이 온 건가?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표유부에서는 이렇게 찌를 살짝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그분이 온 거다. 기가 온 거다. 그 다음에 내경에서는 맥이 변하는 걸 그분이 왔다고 그랬어요. 맥이 변하는 걸. 침을 놓고.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에 내경에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내경에서는 이 펄스가 변하는 거를 기지 듣기라고 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대만의 그 아큐펑처리스트인데 지금 침을 놓고 펄스를 체크해요. 여기 일로터스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여기 되게 좋은 보수교육 사이트예요. Earlier, pulse a little bit floating. This one's still a little bit floating. 자, 이쪽은 괜찮아졌는데 Descending. I'm gonna do one. 이쪽은 아웃플로링에서 자기가 디센드 시켜야겠다 기를. 그리고 여기다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놓고 반응을 펄스로 확인하는 거죠. 내경에 있는 거죠. 이것도 그분이 오신 것을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내경의 그 소문의 55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침을 놓으면 침 밑에가 이렇게 뜨뜻한 반응이 일어나면 지한다. 기 온 거니까 그만둬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침을 놓으면 아주 흔하게 나타나죠. 이제 주위가 빨개지면서 혈액순환이 높아지면서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피를 뽑으면 엄지발가락에 막 파랗게 돌았던 엄지발가락에 피를 뽑으니까 빨갛게 피가 돌고 따뜻해지잖아요. 손발이 막 채가지고 입술도 파랗고 하얘졌는데 엄마가 여기다 까만 피를 딱 뽑아주니까 여기 피가 픽 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따뜻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온 반응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가 오는 걸 아느냐? 내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푸른 하늘에 구름이 거쳐서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것처럼 명확하다. 그분이 오신 반응은. 근데 우리는 침을 놓고 그분이 오신 걸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경에서는 그분이 안 왔으면 부문기수, 무문기수 횟수를 따지지 말고 올 때까지 찔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인턴 선생님도 침을 놓는 거 보면 침을 그냥 따다닥 놓는데 그분이 오시는 걸 확인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다라는 생각이 없나 봐요. 포인트 셀렉션만 관심 있는 거죠. 어디다 놔야 되지? 이런 병에 어디다 놔야 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오는 걸 확인하면 왜 좋냐면 또 하면 되잖아. 안 왔으면. 내가 장소가 틀려서면 또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분이 오신 걸 확인 안 하고 침을 놓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요. 우리 애인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래서 애인이 딱 있는데 내 눈앞이 깜깜해서 준비하는 것만 10분 동안 읽은 거예요. 근데 애인은 가버렸어요. 이런 게 그냥 침 놓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첫 마디 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이 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침을 놓을 때는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멋진 대사를 준비하고 내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침에서도 똑같아요. 그게 기지예요. 기지가 과연 이런 뻘건하고 짜릿한 느낌인가라는 질문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기지 반응이 있어요. 옛날 책들을 보니까. 이것도 내경 영추 4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침이 제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침이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가 이 덕으로 슉 하고 들어가듯이. 이것도 기지예요.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우면 듣기감이 뭐냐 물어보면 이거를 얘기해요. 산마중창이다. 시리고 아니 sour 시큰하고 마비되고 무겁고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듣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다르죠. 이거는 지금 환자가 느끼는 느낌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환자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침 놓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침이 쫙 빨려. 오늘 침을 확 잡는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좀 한약을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또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듯이. 이 기지 반응을, 듣기 반응을 표준화하겠다라는 노력이에요. 이게 Standardized Acupuncture Sensation.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고 이렇게 스탠더다이즈 하는 게 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 Acupuncture Sensation 정리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이 스케일이 많이 쓰여요. 듣기 연구에는. 기지, 듣기 연구에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걸 제가 되게 오랜 시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산마중창이라는 이런 헛소리가 어디서 시작됐나. 이게 도대체 어느 책에 나오나. 뭐 침구대성에 나오나. 뭐 상한론에 나오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경혈학 2 시간에 어떤 중국인 학생이 이걸 찾아줬어요.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학생. 그 학생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학생이 찾아준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아마 이 산마중창의 이 개념이 이 책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은 20세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듣기감에 대해서 정해진 이론이 아니라 20세기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이 책이 얘기하는 거는 듣기감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침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고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침출을 하면 병자는 시린 것, 마비되는 것, 아픈 것 혹은 시리고 아픈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느낌이 참을 수 없으면 그때 자침을 그만한다. 왜 그만해? 그분이 왔으니까. 상대방이 쓰러졌으니까 더 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바가 없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쫑롱이라는 중국어인데 이게 calm and slow and steady 아주 이게 attentive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을 천천히 넣어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놓다 보면 환자가 이런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도 unbearable, 불가인할 때, 굉장히 시큰하게 팍 있을 때, 혹은 헤비니스가 있을 때, 그때 침을 그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듣기의 한 가지 양상을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런 느낌이 제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이게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침법을 기술한 책이에요. 예, 청대 말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청나라 말기에. 이 길을 이렇게 네 가지로만 해석하면 듣기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patient side local sensation이잖아요. 페이션트가 그것도 침 맞은 부위에서 느끼는 느낌만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 기지는 이거일 수도 있고 또 환자가 느끼는 시스테믹한 전신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졸립다, 상쾌하다, 릴렉스하다. 이게 다 기지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술자가 느끼는 거. 맥이 변한다든지 뭐 침 놓는 느낌이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인들 뭐 땀이 난다든지 온도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기지예요. 그래서 훨씬 저 네 가지의 patient side local sensation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기지라는 것이. 이 듣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되게 신비한 거 생각하거든요. 뭐 뜨거운 기운이 막 목구멍에서 올라와서 뭐 전신으로 퍼진다든지 막 방광경을 타고 차가운 에너지가 싹 내려간다든지 특히 백인들 침 놓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가 지금 에너지가 올라왔다고 막 그것만 기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기지예요. 듣기예요. 많이 경험해 봤나 봐요. 묻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백인들은 참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중국의 명의 승안담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증이나 혹은 진통이나 침이 저절로 들어가는 느낌, 뻐근함이 들면 침 빼라. 2, 3분 후에. 그리고 다른 자리에 침 넣으면 된다. 그분이 온 걸 확인하면 거기다 뭐 침 오래 놔두고 있을 필요 있느냐. 상대방이 쓰러졌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에 보면 제가 침을 되게 빨리 빼는 경우가 많죠. 그분이 온 걸 확인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침을 놓고 돌릴 때, 뭐 혹은 제삽, 매니플레이션 할 때, 통증이나 혹은 진통이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왜 아픈 거나 진통이나, 이게 반대되는 얘기인데, 둘 다 기지예요. 그 부위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unbearable, 불가인, 허임소임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 경험방에서. 그런 게 있든지, 혹은 진통. 침을 놨는데, 목이 안 아프대. 침을 놨더니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 기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컨트라딕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컨트라딕토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이 저절로 들어가는 느낌. 이것도 기지예요. 반대로 침이 안 들어가는 느낌. 뻐근한 거. 침이 들어가는데 혹은 내가 돌리는데 잡는 거. 이거는 저절로 들어가는 느낌이랑 좀 다른데 반대인데 이것도 다 기지예요. 그럼 그분이 온 걸 확인하면 다른 자리에다 침을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침 놓을 때 정말 많이 미싱하는 부분이에요. 그 침이 재미가 없어요. 기지를 안 보면. 이게 뭐 체험을 해야 재밌지. 그리고 나중에 뭐 며칠 있다 와서 낫다 그런 게 침을 놔서 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럼 기지를 내가 계속 유도를 하면 날 때도 왜 났는지 안 날 때 왜 안 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듣기는 신경에 침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요 재밌는 논문이에요. 이게 실험 연구였는데 에큐퍼큐 듣기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보니까 신경에 직접 자극을 주는 거랑 듣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듣기 센세이션, 이게 울트라 사운드인가? 이게 보면서 침을 넣어서 듣기가 왔을 때 정리하고 또 그게 울트라 사운드상에 신경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이제 살핀 거거든요. 그랬더니 듣기 센세이션은 신경을 건드렸을 때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때는 well achieved,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근처만 갔는데도.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건드리면 편해요, 침 놓기가. 그리고 효과도 좋아요, 사실 제 경험에 봐도.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 학생이 제가 리포트 발표를 시켰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대릉에다 침을 맞고 후유증이 남았어요. 계속 저리고 아픈 거예요. 자, 카팔 터널 신드롬이 왜 생겨요? 신경을 누르면,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근데 침이 들어가서 그걸 건드려서 상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 감각이 생긴 거예요. 물리적으로 신경을 건드려. 보통 경우면 침으로 괜찮아요, 건드려도. 근데 그 친구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뭐 매니플레이트 됐다든지 했나 봐요. 그래서 수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없어져서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되게 착한 친구인데 너무 괴로운, 그러니까 이게 침 맞고 나서 그렇게 생겨버렸으니까. 그 저는 옛날에 보건소에서 일을 했잖아. 막 저기 침 맞고 자기 마비됐대요, 다리가. 제 생각에 그것도 되게 옛날이고 경제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야매로 침 맞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보면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1, 2, 3만큼 좋아도 수백만 분의 1이라도 큰 부작용이 있으면 우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메디컬 디시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생 이렇게 했어도 부작용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평생 보는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백신 봐요. 그렇게 수백만이 맞고 있는데 어쩌다만 사망사고 나오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없었다고 해서 부작용 없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우리 할머니 담배 폈는데 9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신경을 찌르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신경을 찔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대부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찔르면 리트리트 하면 돼요. 그럼 살짝 건드린 거예요. 잠깐.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슬로우 인설션 하라고요. 여기도 쪽롱. 이게 점차, 쪽롱, 이진. 이게 나갈 진짜를 약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점차, 천천히 쪽롱, 캄하게 침을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천천히 갔기 때문에 확 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내관에다가 침을 이렇게 딱 잡고 아파요 그러더니 푹 찌르더라고요. 그러면 환자가 막 펄쩍 뛰더라고요. 이게 찍 하고. 근데 괜찮대요. 그런 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찌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천천히 찔러야 되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얼굴을 봐요. 이 얘기가 재밌었나? 알아듣나? 계속 제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대면 수업을 또 오래간만에 한번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학생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카메라에 있으라고 그러고 얼굴 표정도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문자를 받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남자가 나랑 헤어지자는 건가? 그럼 나중에 만나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secret meaning 막 이런 얘기를 공부해야 돼, 내가. 침도 똑같아요. 환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텍스트 메시지만큼이나 썰을 해요. 그래서 그 미닝을 잘 살펴야 돼요. 민감하게. 그리고 그 미닝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 미닝을 살피지 않으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낫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은 듣지도 않고 나 혼자 멋진 시를 써가지고 보지도 않고 막 프로포즈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자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침을 놓고 그냥 외운 대로 15개 타타닥 놓고 잘못 났을까봐 도망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듣기를 살피라고요. 요게 한글로 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침 놓으면서 주로 느끼는 듣기 반응이에요. 침 끝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침이 들어가다가 뽕 뚫고 들어가면 단단한 거 들어가다 퍽 하고 빈 곳에 들어가면 침이 흔들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 느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듣기를 아무것도 나 모르겠다 정말. 그러면 침을 돌려요. 뭐 족삼리가. 그러다 침이 딱 잡혀져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환자가 뻐근하다 그래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나 듣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요거만 해보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아프니까 합곡 같은 데는 하지 마세요. 침감이 센 데는 하지 말고 보통 근육 같은 데는 하면 좋아요. 뭐 수삼리라든지 뭐 풍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의 경련 반응. 이건 주로 트리거 포인트는 근육 위에 있을 때는 침을 딱 놓으면 근육이 탁 튄단 말이에요. 근육이 튀어요. 그 다음에 침자리가 색깔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침자리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다 내가 느끼는 거고 환자 쪽에서는 무거운 묵직한 느낌. 그 다음에 침자리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마비되는 것 같은데 실제 마비되면 안 돼요. 그 신경 찌른 거랑은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은 내가 싫어해요. 환자가 예리하게 찔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은. 그래서 제 침논다에 물어볼 때 전 늘 확인하거든요. 아프냐고. 제가 환자를 계속 살펴요.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뇌경 치매 편에 나오는 얘기. 환자의 눈을 봐라. 침 놓을 때는. 왜냐하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하면 지금도 아파요 물어보면 보통 괜찮대요. 그럼 놔둬요. 근데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침 놓고 나서 1, 2초 지나서 그럼 빼버려요. 그 또 통증이 예리한 통증이면 자기 찔린 것 같은 예리한 통증. 이런 통증은 좋죠. 마비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반응 되게 많이 들어요. 주사 맞은 것처럼 침자리가 꽉 차는 느낌이다. 어제도 대면서 취업하면서 침 놨는데 학생이 침 빼달래요. 다 뺐는데 뺀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거저거 다 했는데 아주 침 맞은 것 같아. 그게 뭐 들어가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 이것도 듣기예요. 전신이 따뜻해지거나 땀이 난다. 특히 이런 거 보법 쓸 때 나타나는. 가슴이 뻥 뚫리는 거 이게 진짜 좋은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여. 이건 되게 흔하죠. 가슴께가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을 보는데 환자가 선생님 침만 맞으면 이렇게 졸립죠? 이런 환자도 있어요.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 환자 여러분 환자예요. 그렇게 갖고 가면 안 돼요. 잘 나요. 그 침만 맞으면 자요. 내 침만 맞으면. 근데 너무 허한 사람이 이렇게 탈진되는 반응을 느끼면 그거는 보법 써야 될 때 사법을 잘못 쓴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읽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걸 공부하는 게. 자, 제가 한번 이 사람 침 놓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합곡에 한번 침 놓는 거 봐요. 합곡 너무나 쉽게 놓는 자잖아요. 합곡에 못 놓는 사람 없죠. 여기 다 알잖아요. 무슨 침을 이렇게 놔. 이래서 어느 새로 놓으려고. 왜 저렇게 놓을까요? 한마디 하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 침의 느낌을 저 집중해서.
손끝에 온 집중해서 저도 가끔 저래요. 침 놓으면서 딴 데 봐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것보다 눈 감으면 손끝에 느낌이 좀 잘 살거든요. 그거 느끼려고 제가 저러는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침 놓으시면 침 공부하는 거 되게 더 재밌을 거예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다음번에 만났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